이번 판결은 남부지법 2029단 5424 판결이에요. 이게 지금 판결이 44페이지인데 별지가 30페이지부터 붙어있고 판결이 한 30페이지 정도 되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한 피해 금액이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졸리신 분들은 보면서 주무세요. 저도 어차피 이게 그 사기 관련 코인 관련해서 공부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남부지법 2029단 5424 판결이고 피고인이 ABC 3명이네요. 배상명의 신청인 7명 있고, 이거 피해자들이죠. 배상명의 신청한 사람이. 판결 선고가 21년 4월 14일. 그래서 A가 징역 6년 나왔고, B가 8월, C가 1년 6개월. B는 집행유예 2년, C는 집행유예 3년, BC 사회봉사 40시간. 배상명의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을 각하한다. 범죄 사실, 범죄적. 피고인 A는, 이 새끼가 주범인가봐요. 2019년 6월 14일 안양지원에서 사기로 2년에 집행유예 3년 받고 판결 확정됐고, 범죄 사실 A는 평창에 있는 광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L 주식회사와 서울 구로구 M 건물 N호에 있는 가상화폐 O 판매 빙자 사기 업체인 주식회사 P의 대표자이고, 이것도 O가 뭔 코인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피해액이 뭐 100억이어가지고 이 배상명령 같은 거 각하되고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엄청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또 이제 그것도 얘기하려면은 뭐 할 얘기가 많지만 판결을 봐야 되니까. 가상화폐 5 판매 빙자 사기 업체인 주식회사 P의 대표자이고, 그러니까 피고인 A라는 놈이 L이라는 회사랑 P라는 회사의 대표래요. Q는 O의 발행회사로 알려져 있으나 실체가 없는 중국 R의 한국 지사장 역할을 자청하면서 O 판매를 독려하고, 이것도 뭔 코인인 것 같아요. O가 코인인 것 같아요. 피고인 A로부터 판매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가 그렇다는 거야. 피고인 A가 대표자고 Q는 O의 발행회사고, O의 발행회사로 알려져 있으나 실체가 없는 중국 아래 한국 지사장 역할을 자처하면서 O 판매를 독려하고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판매 수익금을 지급받아온 사람이며.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이거 뭐 이해되세요 이게? 이게 지금 이거 그 비실명 처리를 잘못한 것 같은데? 봐보세요. 주어가 피고인 A잖아요. 피고인 A는 L 주식회사와 P 주식회사 P의 대표자이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피고인 A가 대표자고, Q는 O의 발행회사로 알려져 있으나 실체가 없는 중국회사, Q가 회사구나. Q는 O의 O코인의 발행회사로 알려져 있으나 실체가 없는 중국 아래 한국 지사장 역할을 자청하면서 O 판매를 독려하고, Q가 사람이야, 회사야. 발행 회사니까 회사인 것 같은데, Q라는 회사가 O 판매를 독려하고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판매 수익금을 지급받아온 사람이며, 또 여기는 왜 사람이 없어? 이거 좀 이상하네요. S는 T의 총괄 회장으로 불리며 L의 투자자 역할을 하면서, 아까 A가 대표적인 회사를 알았죠. 피고인 A와 함께 O의 한국 총판 역할을 해온 사람이고, S가 T의 총괄 회장. T는 또 뭐야? 피고인 C는 L의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O코인 판매에 가담하여 피고인 A, S 등의 지시에 따라 VIP 회원관리, 공지사항 등의 전달 역할을, 피고인 B는 U를 운영하면서 회원관리 및 공지사항 전달 등의 역할을 담당해온 사람으로, A, B, C 3명이 지금 공모자인 것 같아요. 피고인 A 및 S, Q는 2008년 10월경부터 가상화폐 관련 금융 다단계 사기업체인 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O를 판매해왔다. 이게 결국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관련 금융 다단계 사기업체인 P를 운영하면서 O라는 코인을 판매해왔다. 제 하는 말 이해되시죠? 이 씨발 판결을 이따구로 비실명 처리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이걸 씨 바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진짜 이거 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반성 좀 해야 돼. 씨발 이럴 거 왜 공개를 하냐고. 이걸 무슨 뭐 사람들한테 알려서 범죄를 막겠다는 거야, 알겠다는 거야. 진짜 답답해하게. 그러니까 피고인 A 방문판매법 위반.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 조직 또 유사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방판법 위반 규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Q와 함께 2018년 10월 1일경부터 19년 5월 30일경까지
위 업체 국내 본사 및 전국 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가상화폐 5를 5,000개 이상 구입하면 위 업체의 판매원이 되고, 돈 주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코인을 5,000개 이상 사면은 판매원이 되고, 그래서 구입량에 따라 M1, M2, M3, VIP 등의 회원 등급을 부여하고, 회원 등급에 따라 추천 수당이 지급, 판매원이 된 이후에 직접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5를 구입하게 되면 그 구입 대금의 6% 내지 9%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해주고, 전형적인 지금 다단계 그거죠. 그래서 돈 많이 내면은 높은 등급 주고,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이 돈 쓰면은 그거에 대해서 몇 프로씩 추천 수당 주고, 또한 판매원이 한 명을 추천하면 3대까지, 2명을 추천하면 6대, 3명 하면 9대, 4명 하면 12대, 5명 추천하면 15대까지 교환 수당과 유통 수당을 지급해 주며,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오면은 돈 준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직접 추천한 하위 판매원 5명이 모집한 1대 하위 판매원으로부터 3대 하위 판매원까지 추천 수당이 5%에서 15%를 육성 수당으로 지급해 준다고 설명하여 판매원 1대, 하위 판매원 2대, 하위 판매원 3대, 하위 판매원 4대, 하위 판매원 5대 등의 등으로 순차적 단계적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유사 조직을 만들었다. 결국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피라미드 구조로 해가지고 다단계 유사 조직을 만들었다 이거죠. 이를 이용하여 임종기 등 이건 또 뭔 말이야? 이를 이용하여 임종기 등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임종기는 뭐야 이것도? 이거 임종기 사람 이름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임종기가 사람 이름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를 비실명 처리를 안 한 거야. 이거 빠진 거지. 왜냐면 그 비실명 처리 사람이 하니까. 이거 아마 지금 사람 이름 안 가린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5 코인 한 개에 200원씩 판매한다. 5를 구입하고 보유하면 5가 매일 0.25%씩 증가하고, 이를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으며 4일 만에 1%, 40일 만에 10%, 400일 만에 100%의 수익을 벌 수 있다. 지가 벌지 왜 남한테 파는 거야 도대체. 5를 만든 중국 R은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회사로. 근데 이게 실체가 없다 그랬죠. 이 중국 R이라는 게 아까 위에 보면 중국 20개 요양병원을 보유하고 있고, 다 5만 개 병동, 술 제조 공장과 납골묘 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15조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그건가 보네요. 지페이 코인? 이거네. 기사가 이건가 보네요. 그러면 5,000개 구입하면 지금 똑같죠 지금? 가상화폐 지페이 3,149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 공범도 속아 넘어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그래서 가상화폐 불법 피라미드 투자 사기를 벌여서 177억을 뜯어낸 혐의로 넘겨진 60대상에게 25일 중형을 선고했다. 근데 177억을 해먹고 6년을 선고했는데 중형이래 이게. 이거 연봉이 얼마야? 30억이야? X같네 아주 진짜. 이거 무슨 6년이 무슨 중형이야. 177억을 해먹었는데. 미친 새끼. 이거 이제 판사들이 사기를 안 당해봐서 이러나 진짜? 존나 빡치네 이거. 최모 씨랑 성모 씨 이 새끼들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년 6개월에 3년. 이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가상화폐 판매 중개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상화폐 지페이를 판매해서 176억, 대략 177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실상 실체가 없는 지페이 발행회사인 중국 그룹을 30년 역사를 가진 최대 500조 원 규모의 기업이라고 피해자를 속인 걸로 파악됐다. 이 씨는 지페이로 5,000개 이상 구입한 이게 회원 등급을 부여 구입 대금의 6에서 9%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해서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사기극을 벌였다. 최 씨와 성 씨는 지페이에 대한 거짓 공지를 올리거나 지페이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한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최 씨와 성 씨도 다른 주범에게 속아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판사는 이 씨에 대해서는 다른 공범들의 역할이 컸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선처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률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 금액이 177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1,300명이 넘는데 대부분 피해자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재질이 매우 나쁘다. 근데 6년 선고를 해? 진짜.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진짜. 이거 최저임금으로 때리면은 한 3,000년 나와 이거. 최저임금 뭐 얼마야 요새 최저임금?
아씨 개빡치네 진짜. 2020 얼마예요 지금 최저임금? 9,620원? 176억 6,626만 5,214원? 이거를 9,620원? 9,620원 한 달로 치면 얼마예요? 9,620원 거기 하루 8시간? 하고 그러면 77,000원이네. 보통 20일 정도 일하잖아요. 153만원 정도네. 그리고 176억을 최저임금으로 나누면 얼마 정도 되지? 나누기 153만 얼마? 9,200원. 11,477.56이 나오네. 하여간 죽을 때까지 있는다는 거야. 이 계산해도 지금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하여간 176억을 최저임금으로 나오면은 그 뒤질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냥. 31년 훨씬 더 될 것 같은데. 그래 11,477개월 그러면은 956년이야. 천년이야 천년? 그냥 뒤지는 거야 그냥. 최저임금 하면 다 한 30억 이상 해먹으면 다 죽는 거야 그냥. 하여간 6년 받았다. 그래서 하여간 이게 지페이예요 지페이. 이제 이게 5가 지페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 됐죠? 이제 조금 보기가 편해지네. 이 새끼들이 피고인 A가 아까 뭐 중국에 뭐 존나게 돈이 많은 회사가 했고, 또한 전기차 사업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 예정이며 뭐 하면서 뭐 아파트도 구입을 하고 지페이로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며 지페이 보유자끼리 서로 사고 팔거나 환전해 줄 것이다. 확실한 수익이 발생할 때 믿고 투자라는 취지로 설명해서 총 107, 여기 나와 있구나. 176억 정도를 받았대요. A는 그래서 뭐 다단계 판매 조직 이렇게 해서 다단계 판매 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서 지하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하였다. 이게 방문판매법 위반의 혐의고, 그 다음에 사기. 피고인 A는 SQ와 공모하여 마치 중국의 거대 그룹인 R에서 지페이를 발행하여 판매하고 이를 보유한 사람에게 뭐 R의 사업 수익을 분배해 주는 등으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남길 것을 설명하여 이를 직접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였다. 마치니까 이게 뭐 중국에 있는 그룹에서 지페이를 발행해서 판매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귄 거고. 또한 지페이 판매 과정에서 국내에서 개인 간 지페이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페이 가치가 상승해서 같은 양의 지페이를 판매하더라도 더 돈을 많이 벌고, 이미 지페이를 구입한 구매자들로부터 지적인 환불 요구를 받지 않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서 지페이를 구입한 사람과 신규 피해자들 간의 개인 거래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가 SQ 새끼들이랑 공모를 해서, O는 지페이는 중국 심천에 있는 28년 된 자산 500조 원 규모의 R에서 만든 페이인데, R은 홍콩 증시에 주식이 상장 중에 있고 중국 전기차 회사를 인수할 예정인데 투자금만 4조 원이며 20분 충전, 전기차를 갖다 팔아먹었나 보네 이 새끼들이. 20분 충전으로 1200km 주행이 가능하고 세계 최초로 20년간 AS가 보장된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다. T 본사 건물은 2,400억 정도이고 강남에 성형 빌딩을 보유하고 있어 지페이를 보유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서울 호텔의 지하에 면세점이 생기고 청주에 600평 규모의 마트를 개설할 예정이어서 지페이를 이용한 쇼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뭐 좋은 얘기는 다 했고, 지페이에 1,000만 투자하면 한 달에 300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지페이 보유자들끼리 P2P 방식으로 거래를 하거나 T 본사 환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환전할 수 있다. 그리고 지페이를 이용하여 물건 구입하면 구입대금의 80%를 시드 지갑으로 다시 적립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아마 이제 이거는 불화가 좀 심한데, 좀 불화가 심한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와 S는 그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지페이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판매한 지페이가 매일 0.25씩 증가하고 이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수익 사업이 있을 수 없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매일매일 0.25씩의 수익이 나는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수익 사업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 피고인 이 A라는 이 개X가 회사에서 수익 사업을 돈을 투자한 사실도 없어.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이 전혀 없어. 후순위 피해자의 납입금으로 선순위 납입금에 대한 위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결국에는 이게 폰지란 말이에요. 폰지. 남의 돈으로 피해자 돈을 돌려받게 하는 거죠. 결국에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납입 원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으며
지페이는 임의로 만들어진 온라인상의 문자 증표에 불과하여 아무런 보증이나 가치가 담보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원금을 회수하거나 약속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SQ와 공모하여 이 피해자들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129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67억을 직접 지급받고 그리고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지페이 구입 명목으로 지페이 보유자들에게 합계 9억 3천 지급하기 위해서 총 176억 167억을 받아서 167억에다가 9억 얼마 더해서 총 176억 정도를 편취했다 이거죠. 예. 이게 이제 주범 A 이 새끼고 피고인 C나 B는 이제 주변에 있는 이 똘마니 새끼들인가 봐요. 그래서 공지사항 전달하고 하고 시킨 짓 하고 이랬겠죠. 이 C랑 B 이 새끼들이. 쭉 내려보면 이거 증거의 요지고 다 보려고 하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여기 지금 쭉 내리다 보면은 배상명령 신청에 각하해서 이 배상명령이 7명인가 신청했는데 배상명령을 각하를 했단 말이에요. 이 배상명령을 이라는 것 자체가 이 범죄 피해자들한테 민사소송 걸지 말고 형사재판에서 집행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실제로는 기각이나 각하가 많이 돼요. 왜 많이 되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 판결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배상 신청이 EFGHI 이 배상 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 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 2부터 EFGHI 5명은 합의를 했나봐요. 합의해서 각하된 거고 배상 신청인 DJ는 피고인 A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 절차에서 배상 명령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음. 그래서 이제 손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각하를 시켰나봐요. 그래서 이제 이 배상명령 제도를 이것도 좀 개선을 해야 돼요 좀. 아니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실제로 피해자들한테 돈을 줄 수 있는 절차나 이런 걸 만들어야지. 그래서 보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피해 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무슨 뭔가가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당초에 배상명령 제도를 만든 그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신청하라고 해놓고 피해자들이 잘 몰라가지고 신청을 잘 못하거나 그래버리면은 바로 이제 기각하거나 각하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든 취지를 생각하면은 조금 이 배상명령 제도도 조금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또 그리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 내용이 많으니까 우선 이건 넘어가고 이제 주장의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방문판매법 위반죄와 관련해 지폐인은 현금처럼 사용할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는 재화에 해당한다. 그래서 피고인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한 것은 아니다. 사기와 관련해서 지폐인은 단순한 문자 증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구매한 재화에 해당하고 그 사업의 수익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Q로부터 R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중국 R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실체를 확인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방판법 위반 관련 주장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을 보면은 방문판매법 24조 1항 1호는 다단계 판매 조직 내지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 등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른 재화 등에 대하여 방문판매법 2조 1호는 재화 또는 영역이라고 정의하면서도 그 재화 또는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달리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의미는 일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의미에 대해서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그 물건의 권리에 관하여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각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화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재산적 가치의 유무는 재화의 경제적 효용 가치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된다. 뭔 말인지 어렵죠? 피고인, 변호인 쪽에서 이게 재화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거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서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춰 보면은 지폐인은 위와 같은 재화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정한 금전 거래였음이 인정된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은 피고인 SQ 등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지폐의 거래 및 수익 구조는 아래와 같다. 지폐를 구매하여 시드 지갑에 넣어두는 경우 수익이 발생. 현금을 주고 지폐를 구매, 1페이당 200원. 구매는 P2P 방식으로 지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구매. 구매한 지폐는 스마트폰에 지페이 앱의 지페이 지갑으로 입금.
지페이 지갑에 있는 지페이를 시드 지갑으로 옮기면 지페이의 6배에 해당하는 지페이가 시드 지갑에 적립. 가령 지페이에 있는 100페이를 시드 지갑으로 옮기면 시드 지갑에는 600페이가 적립. 다만 이와 같이 지페이를 시드 지갑으로 올린 경우 다시 지페이 지갑으로 옮길 수 없고 거래는 지페이 지갑에 있는 지페이로만 가능. 이와 시드 지갑에 적립된 지페이에 대해서 매일 0.25%의 지페이가 증가되는데 증가된 지페이는 다시 지페이 지갑으로 이동. 지페이를 구매하여 지페이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수익 발생. 뭔 말인지 진짜 뭔 말인지 되게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뭐 시드 지갑에 옮기면은 뭐 6배가 적립된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페이 지갑에 있는 지페이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구입 가격의 80%가 페이백이 되어 다시 시드 지갑으로 돌아옴. 상식적으로 너무 많지 않아요? 80%면? 가령 지페이 가맹점에서 1000페이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800 지페이가 페이백으로 시드 지갑으로 들어옴. 이와 같이 페이백으로 받은 지페이도 하루에 0.25%씩 지페이가 증가되는데 증가된 지페이는 다시 지페이 지갑으로 이동하여 사용 가능. 하위 판매 추천 수당, 아까 얘기했던 거죠. 뭐 등급에 따라서 뭐 추천 수당 같은 거 받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지페이는 1페이당 200원으로 그 가격에 사실상 변동이 없다. 그런데 이에 의한다면 지페이를 구매하여 시드 지갑에 적립해 두기만 하는 것으로도 400일의 투자금의 6배에 해당하는 지페이 수익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설명대로라면 지페이는 그 공급량, 수요, 시세 등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 가치가 기하급 수준으로 불어나게 되는 바 정상적인 재화라면 그와 같이 가치가 증가될 수 없다. 그 구조가 이제 너무 말도 안 된다는 걸 근거로 본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비트코인에 관한 판례 2018도 3619를 들며 지페이도 재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트코인의 경우 그 채굴량이 한정되어 공급에 제한이 있어 수요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게 되므로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으나 지페이의 경우는 단순히 적립만으로도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으로서 정액의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과 사례를 달리한다 이렇게 썼네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량이 한정돼 있으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이 있고, 그리고 이 3과 같이 구매자들이 지페이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게 되면 페이백 내지 하위 판매원들의 구입 대금에 비례한 수당, 하위 판매원들의 추천 수당에 대한 수당까지 받게 되는데, 특히 VIP 등급이 되면 3대에 걸친 하위 판매원들이 받는 추천 수당에 대한 수당까지도 육성 가속 수당으로 받게 된다. 그렇다면 1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당과 2, 3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당을 아울러 고려하면 엄청난 양의 지페이가 매일 생긴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제한 없이 계속 생기는 지페이는 무제한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속성상 재산적 가치를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그 재산적 가치 상실이 예정되어 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얘네들이 설명한 이 지페이 구조상으로 보면은 이게 공급이 무제한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제한적인 공급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거죠. 재화로서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관련자든 수사기관에서 지페이의 경우 초기에만 일일 0.25%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0.125%까지 수익률 감소가 예정되어 있으며 증가된 수익을 추후 상장할 아래 주식으로 소각할 예정이었으므로 오는 무제한 공급되지 않고 재산적 가치도 상실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수익률 감소는 없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얘네들이 중국에 있는 R이라는 이 회사를 존나게 팔아먹었는데 이 R은 실체가 없는 회사다. 그래서 R을 통한 주식의 소각을 또 이루어질 수 없다. 이 판결에 따른다면은 존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결의 취지를 따른다고 하면은 C는 그러니까 실제로 재판해 보면 이런 식으로 아주 이 디테일한 쟁점에 대해서 이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주장을. C는 수사기관에서 R이 한국에 공급해준 지페이가 돌고 돌면서 계속 늘었기 때문에 현금화 시켜줄 수 없었다. 그래서 대신 BR로 변경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AN도 수사기관에서 회원들 간의 거래로 지페이가 과도하게 축적이 되었다. 예를 들어 회원가입에서 10만원을 내고 지페이를 구입해서 회원들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80%씩 지페이가 축적되기 때문에 나중에 회원들이 보유한 지페이가 너무 많아져서 현금으로 환전해줄 수 없다. 그럼 미친 새끼들이 지들 해줄 수 있다며. 왜 이렇게 팔아먹은 거야 그러면. 미친 새끼. 또한 B는 검찰에서 지페이 정가가 200원이었는데 10원에 팔겠다는 사람도 나왔다. 그래서 S에게 싸게 파는 사람을 단속해야 한다는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했다. 이와 같이 무한정 같이 공급량이 무한정 생기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사기를 쳐먹다니.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지페이 사이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거의 뭐 어디 베네수엘라 이런 데 보면 화폐 가치가 전혀 없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보니까. B는 수사기관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여 이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BS 앱을 통해 U라는 이름의 BS를 만들었다. 씨발 뭔 소리야 도대체. 그 BS에서 회원들이 지페이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는데 전화나 문자가 오면 그 사람들에게 품목을 선택하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올리지 마라, 비싼 가격에 올리지 마라는 등의 내용만 알려준다. 그러면 자유롭게 BS의 판매 관련 글을 게시해 거래가 이루어졌다. 자신을 통해 회원이 되었던 BT는 위 BS 앱을 통해 냄비 세트를 팔았고 V는 김치, 쌀 등을 파는 등 지페이를 받고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Y는 수사기관 법정에서 뷰에 있는 가맹점 V식당에서 지페이로 밥을 사 먹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러니까 실제로 지페이를 뭐 그 사가지고 거래를 했다, 이런 진술들이나 이런 사례에 보면은 실제 BS 앱에 가입한 사람들이 지페이를 사용하여 물건을 거래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실제로 거래가 있긴 있었나 봐요. 그러나 물건을 판매한 사람들을 가맹점이라고 취하긴 했으나 지페이 판매사가 가맹본부가 되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들 모집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지페이를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BS 앱에서 지페이를 받고 물건을 팔겠다는 게시글을 올리면 지페이를 가진 사람들이 지페이를 지불하고 물건을 산 것에 불과한 것을 보이는 바, 이 과정에서 지페이가 일종의 화폐처럼 사용됐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지페이의 가치는 지페이 거래들 사이의 주관적 인식과 평가에 의해서 임의로 부여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지페이 자체가 객관적으로 경제 효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 BS도 약어예요, 약어. A, G, V 등 다수의 피해자들은 2019년 3월경부터 이 새끼들이 이제 환전도 해준다고 했었는데 이게 구라했다는 거죠. R 내지 L 본사에서 20%의 수수료를 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겠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2019년 3월 BS 앱에 5만 페이를 모아면 현금화해 준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는 검찰에서 2019년 3월 4일 S가 뭐 T 차원에서 월 1회 5만 페이 한해 현금으로 구입해 주겠다고 BS에 공지하라고 해서 그대로 공지하였다. B라는 새끼는 S가 시키니까 그대로 올렸다 이거예요, 결국에. 피고인 B 이 새끼가. 그러나 VIP도 몇 달이 걸려야 환전이 가능해서 그 아래 회원들은 환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지 안 새끼들 돈만 바꿔줬다 이거지, 그러니까. B는 2019년 3월 15일 S에게 주유소, 식당, 가맹점 등은 5사업에 필요한 가맹점들인데 들린 얘기에 의하면 주유소도 환전이 되지 않아 이번 달까지만 한다고 한다. 인천, 부천 식당 등 모조리 가맹을 내린 상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S는 검찰에서 BS앱에 공시된 환불 관련자는 자신이 B에게 공시하라고 한 것이다. 공시 이후 6천만 원을 부담하고 리더들로부터 17일간 돈을 받아 총무인 BW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800만 원씩 38명에게 환전해 주었다. 저렇게 공시한 다음에 S 이 새끼가 지 돈 얼마 뭐 해가지고 38명에게 800만 원씩이면 얼마야? 한 4억 되나? 한 3억 정도 되나? 4억 정도를 뭐 환불해 줬다. 뭐요? 그런 내용이고, 이와 같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면 지페이는 그 보유자들 사이에서만 거래가 되다. 어느 순간 이후로는 지페이가 너무 많아져 가치가 없게 되자 지페이를 이용한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S의 약속과 달리 지원하는 재원이 없어 환전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 환전을 해주긴 했지만 뭐 거래업체에서 재원을 확보한 게 아니라 지페이 보유자들의 폭주하는 불만을 막기 위해서 S가 개인적으로 돈을 마련하여 일부 보유자들에게만 환전이라는 형식으로 지페이를 교환해 준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그 환전에 사용된 돈 또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지페이의 투자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쵸. 지 돈 6천 넣었다고 하면 그 6천도 지페이 가지고 번 돈이겠지. 나머지 돈도 아마 뭐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결국에는 일부만 돌려줬다 이거죠. 결국에는 특정 시점 이후에 지페이를 통한 거래 및 환전이 불가능했다. 결국 지페이가 사실상 무한 증식되어 가치를 잃게 되자 S는 지페이 앱의 지페이를 BR로 강제적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는, 강제 전환을 또 했네. 또 여기에서 그 지페이 앱에서 지페이를 다른 코인으로 뭐 변경하는 조치를 했다고 하네요. 사기 관련 주장. 먼저 지페이가 재화에 해당되고 지페이 사업엔 수익성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아까 피고인 저 변호인이 이 주장을 했죠. 뭐 지페이가 재화고
지페이 사업에 수익성이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보면 지페이는 제야가 아니고 아래에서 본 바와 같이 지페이를 발행했다는 중국알은 사실상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고 이런 사정으로 지페이로 수익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피고인이랑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한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편취의 범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 뭐 이런 내용이 이런 대부분 판례가 있고, 그래서 편취의 범위가 뭐 세비려고 한 게 아니었다, 훔치려고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데 피고인은 지페이가 재화로서 가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모르면 병이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 원금을 회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걸 몰랐으면은 뭐 IQ가 뭐 한 자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IQ 두 자리 되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그러니까 이제 편취의 범위가 없다는 개소리다. 이런 거고. 그래서 뭐 또 이 부분은 공모관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중국 R에 대해서 R과 같이 선전하며 R이 지페이를 발행하는 이상 지페이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알렸다. 보면은 이 피고인이나 이 새끼들이 지페이를 팔아먹으면서 중국에 있는 R이라는 회사한테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뭐 30년 역사를 가지고 무슨 규모가 500조 원이 되고 어찌고 저찌고 뭐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하고 뭐개 다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여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정확히 보면 지페이를 발행한 중국 R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회사이구나. 가사 일부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선전한 바와 같이 지페이를 통해 수익을 올릴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회사였다. 관련자들이 R이 지페이를 발행한 이후로 R 상장을 들고 있음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산 규모 최소 15조 원, 최대 500조 원에 이르는 회사가 중국 내에서 상장도 되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중국 증시에 상장이 된 회사가 아니고 가사 상장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규모 회사라면 주식 공모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자기 나라도 아닌 외국에서 굳이 기하급수적으로 수량이 늘어나는 페이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관련자들이 선전한 아래 한국 투자, 홍콩 증시 상자, 전기차 인수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개구라했다는 거죠. 관련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R은 중국 심천에 사무실이 있고 계열사만도 10개는 대기업이라는 건데 그 전산 서버는 한국에 있고 홈페이지도 지페이 판매 불과 3개월 전인 2018년 7월경에야 개설이 된다. 피고인 S를 비롯한 지페이 관련자 71명은 2018년 11월 10일부터 10월 서버가 한국에 있대. 2018년 11월 13일부터 R의 초청으로 R이 운영하는, 이 R은 뭐야 도대체? R이 운영하는 낙골묘, 5성급 호텔, 요양시설, 녹차밭, 대추공장, 술공장 등을 방문해 그 실체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방문 당시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근데 이거 웃기네요. 그날 그 사진들을 보면은 이들이 방문했다는 곳은 일반 관광객들도 별다른 제한 없이 입장할 수 있는 관광지로 보일 뿐 방문으로 기업의 시정 상태 등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기치려고 놀러가고 찍은 사진인가 보네. 특히 R이 운영한다는 대추농장을 확인하고 BY 유황공사라는 간판이 붙은 건물 단체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기도 하였는데 이 회사는 R이 자신들 회사를 홍보하여 내세운 산하 10개의 계열 회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들이 설명한 R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Q를 통해 지페이를 한국에 최초로 들여온 사람이다. Q가 누구야? 근데 피고인 수사기관에서 12년 전 Q의 어머니 BZ를 우연히 알게 되어 Q와 교류했다. Q가 사람이네. Q는 자신이 R 회장이라고 했고, R 회장이라는 새끼가 Q고, R 본사의 초대에 최근 5년까지 매년 R에 방문했다. 거기서 존나 많이 본 듯한 스토리예요.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진짜 많이 본 듯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많이 듣던 얘기야 지금 이게. 2010년경에 R을 방문했을 때 중국 심천에 200평짜리 작은 사무실이었다. Q가 2016년경 사무실을 옮겼다고 구경하러 오라고 했더니 100층 정도 되는 건물 2개 층 중 반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면적은 500평 정도 되어 보였다.
당시 Q가 자신에게 뭐 요양원 납골당들. Q가 피고를 또 속인 거야 그러면? 이와 같이 피고인 진술이 나온다면 2015년까지도 직원 10명에서 15명 정도에 불과했던 회사가 갑자기 5년 후 자본금 15조에서 500조 원에 이른 회사가 성장했다는 것은 경험치에 반한다. 그리고 피고인 등 관계자들이 누구도 회계자들을 통해 아래 실체를 확인한 바 없다고 인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래 실체에 대해서는 다 뭐 만들어냈고 조작하고 뭐 이런 자료밖에 없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리고 아래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겐 편취의 범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진술이다 소설 같다. 그러니까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사기예요.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정합하면 아래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12년 전 Q의 어머니를 알게 됐다. Q는 자신이 R 회장이라 소개했고 말 본사에 방문했는데 2015년 피고인이 L을 운영하게 되자 R 직원들이 광산에 방문했다. L이 아까 그 회사죠. R 직원들이 광산을 방문했다. Q가 R에서 L의 광물 채취를 위한 굴삭기, 크락시아 등 장비 매수 등 340억 원을 지원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5대5로 나누자고 했다. 누가? Q가 R에게 R이라는 회사에서 Q가 L 회사에다가 340억을 지원하고 소득이 발생 5대5. 2016년경 R이 340억 원 중 25억 원을 먼저 지원하기로 했으나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다면 지원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주댕이만 털었다 이거죠. 340억에서 25억을 먼저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줬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예? 아니, 주댕이만 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19년 10월경 P를 통해 지페이를 판매했다. 현금을 주고 지페이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R에서 피고인을 믿고 지페이 약 1,500만 개의 지페이를 외상으로 주었다. 예. 뭔 소리야 도대체. 피고인은 R의 Q로부터 지페이를 공급받고, 그러니까 Q가 R의 뭐 회장이라고 하니까 Q한테 지페이를 공급받고 이를 판매하는 자금 담당이었고, S는 지페이의 판매 영업 총괄이었다. 초창기에는 S에게 지페이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지만 대중 앞에서 말 잘 하지 못하여 전면에 나서 설명한 역할은 S가 맡아 영업을 하게 되었다. 네. R에서 만든 자료를 피고인이 Q로부터, 그러니까 Q 이 새끼가 결국에는 이 사기 대장이네 이 새끼가. Q 이 새끼가 피고인이 이놈한테 카톡으로 뭐 이렇게 자료 전달해주고 해서 그거 가지고 팔아먹고 한 거네요 보니까. 딱 얘기를 지금 여기 나온 걸 보니까. 그러니까 R에서 이 R이라는 중국의 뭐 실체 없는 회사에서 만든 자료를 그 R의 회장인 Q니까 피고인이 Q로부터 카톡으로 받아서, 중국 놈인데 또 카톡을 하나 보네. 받아 S에게 전달해주면 S가 그 자료를 토대로 설명했다. R에서 외상으로 받은 지페이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 중 20%를 피고인이 가졌고 80%는 R로 보냈다. R이 피고인과의 관계성을 생각하여 지페이 판매 대금 중 20%는 자신이 가지라고 했다. 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춰 추인되는 R의 사정에 비춰 피고인은 R이 사실상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에서 이들이 발행한 지페이 또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것같이 피고인이 진술했는데 5년 전까지만 해도 심천에서 직원 10명, 15명 사무실에 두고 일하던 Q가 갑자기 자산이 수조 원에 이런 대기업 회장이 되었다는 경험치에 반하고, 5년 만에 그렇게 될 수 없죠. 실제로 뭐 테슬라 뭐 이런 앨런 머스크나 이런 사람 정도 아닌 이상 되겠어요 이게. 그리고 피고인이 말하는 피고인과 Q의 개인적인 관계, 10년간 친분 유지했고 뭐 이종 사촌 동생이라고 소개했대 다른 사람들한테. 피고인도 그와 같은 Q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었고, 뭐 R로부터 340원 투자 받기로 했다고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고 주댕이만 턴 거예요 그냥. 네. 뭐 말이 되는 소리가 없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 되는, 납득할 만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패스할게요 그냥. 결국엔 지금 이 말 자체를 보면은 뭐 피고인이 그게 사업성이 없었고 실제로 이게 지페이를 파는 것 자체가 아무런 그 재산적인 가치도 없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는 걸 이러한 사정이 보면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이 피고인 이 새끼는 2019년 6월 1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사기, 유사수신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미 선고받았고 이미 전과가 있는 새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전에 이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받은 판결의 내용을 보면은
그 판결의 범죄 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이 중동에서 발행한 월드코인에 투자하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 정도를 편취했다는 건데, 그 월드코인도 이 사건 지페이와 같이 사실상 제로서 가치가 없다는 내용이다. 똑같이 이미 지페이랑 똑같은 짓을 해서 이미 한번 해 먹어가지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에 월드코인이 나오네. 여기에서 이 새끼가 월드코인도 해먹은 새끼였네. 보니까 월드코인을 해먹은 새끼가 지페이도 해먹은 거구나. 이런 개새끼가 아주.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다. 이야, 아주 이 씹새끼는 아주. 봐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 그 사기 관련된 이 사기꾼이 판을 치고 이런 개새끼들이 아주 떵떵거리고 사는 아주 적나라한 현실이 여기서 나오잖아. 지금 이 새끼가 사기를 친 게 몇 년도야 지금. 처음에 이 사기를 친 시점이 해서 판매를 한 게 2018년 10월경부터 지페이를 판매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판결문에. 지금 2018년 10월부터 이 지페이를 팔아쳐먹은 거 이 새끼가. 근데 2019년 6월 14일 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6월 22일 날 확정이 됐으니까, 2019년 6월 14일 날 판결이 선고된 거니까 2018년 10월경에는 이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이 사기 유사수신 행위 이걸로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지페이를 또 팔아쳐먹은 거야 이게. 여기 판결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 새끼들을 구속을 안 시키고 저렇게 집행유예 주고 하니까 이런 개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근데도 6년 쳐받고 그 전에는 집행유예 받고 177억 해먹고 6년 받고, 이 새끼 돈 다 어디다 넣었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뭔가 조사가 되고 기소적 몰수 추징이나 보정이 됐냐 이거지. 이거 지금 내가 이거 판결 그 찾아가지고 그냥 내용을 안 보고 지금 라이브로 지금 저도 처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페이랑 월드코인 두 개가 지금 관련돼 가지고 확인이 됐는데, 이 개새끼가 아주 이 사기를 치는 중에도 이 지페이라는 사기를 또 쳐가지고 징역 6년을 받았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근데도 지금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새끼가 지금 이 지페이 코인 재판에서 자기는 몰랐다, 이게 사후시성이 있었다,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억울하다는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진짜.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지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코인 내지 페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 코인 내지 페이의 판매 발생이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지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별다른 재원 조달 계획 없이 사실상 실체가 없는 R이 발행한 지페이 또한 사실상 제어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거 진짜 이거를 한번 사람들한테 좀 알리세요 좀. 병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자, 그래서 이제 양형의 이유를 보면은, 양형의 이유,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이 새끼가 주범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이게 지금 밑에 보면 양형 기준에 따라서 지금 양형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한지를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2, 조직적 사기 제4유형 50억 이상 300억 미만, 특별 양형이 이제 없음, 공고영역 및 공고영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3년에서 9년이야. 50억에서 300억을 해먹었는데 징역 3년에서 9년이 공고영역 및 공고영의 범위가 징역 3년에서 9년밖에 안 된단 말이야. 동종 경합 합상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2분의 1의 감경. 뭔 개소리야. 방문 판매에 관한 범위, 양형 기준 설정이 됩니다. 공고영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선고인의 결정, 이 사건 피해가 확대되는데 적극적으로 지페이를 홍보한 SQ 등 다른 공범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SQ보다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점. 아니 5명한테 지금 여기 배상명령 각하된 거 보면 5명이랑 합의한 것 같은데 1300명이 나왔는데 5명이랑 합의했다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 이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계속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점을 씨발 양형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이게 미친 새끼들 아니냐고 이거 판결 진짜 정신이 나간대 진짜.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속여 실체가 없는 중국 기업이 발행한 지폐를 피해자들이 판매한 것 재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 금액이 177억에 이르고 피해자가 1,300명이 넘는데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6년이야? 그래서 6년이야? 자, 너다 이러니까 사기꾼이 판을 치지. 봐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피고인 A 징역 6년 40시간 사회봉사 명령. 뭐 추징도 안 한 것 같은데 보니까. 근데 6년 아유. 근데 이거 두 번째 판결 진짜 되게 골 때리네. 이거 집회의 판결.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진짜. 이러니까 사기가 없어질래야 지겠어요 이게. 177억을 해먹고 6년을 받는데.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개선점이 진짜 보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알아보면은 진짜 문제가 많아요 진짜. 이렇게 지금 이 사기 사건 같은 경우도 이 피해자들이 고소했을 때 이 피고인 이 새끼 계좌 내역 같은 것만 빨리 압수수색 해가지고 피해자한테 열람등사만 허용해 준다 하더라도 고소인 쪽에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이 피고인의 재산이 어디로 운익됐는지 확인해서 적절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처분만 해줬어도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압류된 거 민사소송 걸어가지고 나중에 강제 집행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사건도 제가 뭐 내용은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뻔할 뻔짜예요. 뻔할 뻔짜. 어떻게 했는지 너무 눈에 선해요. 어떻게 진행이 됐을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 수사 단계에서도 피해자들한테 특히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한테 최소한 계좌 내역, 최소한 계좌 내역이라도 사기꾼 새끼가 이 피해자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 계좌 내역이라도 피해자한테 열람등사를 허용을 해주면은 진짜 이게 그 피해 회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현실에서는 수사 기록에 대해서 특히 그 계좌 내역 같은 거 압수수색한 거 보여달라고 하면은 불어요. 정보 소송하라 그래요. 정보공개 총 소송하세요 이런 식으로. 존나 골 때려요 하여간 진짜. 아주 개병 같은 제도라고밖에 볼 수 없고 욕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진짜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진짜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좀 쳐 고치지는. 되게 답답해요 진짜. 이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같이 보면서 욕도 좀 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니까 혼자 보는 것보다 훨씬 그래도 낫네요. 개인 회생 파산하는 게 복잡해요? 서류가 많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있지.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건 말 못 해주지. 며느리도 모르는 오직 그만의 레시피로 당신의 새로운 삶을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